어, 이번 주에는 교과서로 보면 10장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차로는 그 첫 번째가 조직의 의의와 조직의 중요성, 두 번째는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구조의 형태 또는 유형, 네 번째는 조직 내의 권한관계, 다섯 번째는 기업 문화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경영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동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조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대개 우리가 조직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에게 전문화된 과업으로 분할되고 할당함으로 해서 전문화의 어떤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는 대개 분업을 통해서 작업이 수행되고 조정이 되는데, 이는 조직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아마 삶의 터전이고 개인적 만족감이나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필드, 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조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오가나이징,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는 앞에서 공부하듯이 공식 조직, 학교나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공식 조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취미가 같은 사람들, 무슨 연고가 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놀러 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비공식 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formalized structure of role or position. 롤은 역할이죠. 역할이나 포지션, 지위, 역할이나 지위의 formalized, 공식화된 구조, structure, 공식화된 구조가 바로 조직화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조직의 설정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조직이라고 구텐베르그는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화 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기능의 일부로서 수행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과업의 수행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 과업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세 번째는, 과업 수행의 결과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특정한 의사결정을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직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된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직화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조직화의 중요성 하면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업무의 보고 체계, 그리고 책임 소재, 타인 부서와의 어떤 업무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조직화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는 필요한 활동에 대한 확인과 분리를 하고 기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집단화시키고 각 집단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임명하고 조직 구조상의 수평적, 수직적, 영역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조직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장점,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동 체계를 마련해서 계획 수립과 통제에 도움을 주고, 네 번째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수립하고, 다섯 번째는 직무의 중복과 과업에 대한 갈등을 막아주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에 연결시킴으로 해서 직무 수행의 결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를 부하로 두고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의 기본 원칙 들어가기 전에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화를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것,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의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한, authority,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공식적인 힘과 권리를 말합니다. 책임, responsibility는 권한 행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은 위양이 불가합니다. 권한은 위양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 듀티입니다. 업무 수행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바로 의무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권한, 책임, 의무, 이 세 가지 면이 서로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조직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원인은 권한 위항을 기피한다거나 또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 보고의 의무만 강요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직의 기본 원칙입니다. 조직화를 위한 보편 타당한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의 조직화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의 원칙입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 과업을 보다 작은 직무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를 통한 분업을 하게 되면 얻는 이득은 바로 경제적, 사회적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과업을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서 분업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분업이 바로 대량 생산 체제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은 전문화된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효과적이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러한 분업에 따라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권한 위양의 원칙입니다. 모든 직무에는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되고, 모든 직무의 모든 영역에서 부하들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따르는 것은 아닌 겁니다. 권한 위양은 직무에 따라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고난의 의향은 경영자나 관리자를 육성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난의 의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직 내에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의향이 되기 전에 상급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고난 의향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동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의향의 원칙은 바로 상급자의 집중된 고난을 하급자에게 의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에 따른 고난의 배분 문제가 대두됩니다. 세 번째는 분문화의 원칙입니다. 디파트먼트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분문화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어떻게 집단화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직무를 집단화하게 하는 이유는 직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겁니다. 조직 내에서 직무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직무를 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무 집단화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를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등으로 분류하는 기능별 분문화, 전체 과업을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는 지역별 분문화,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제품별 분문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고객별 분문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독 한계 적정의 원칙입니다.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려고 하면 통제의 폭이 넓어야 하는가 아니면 좁아야 하는가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대인관계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자의 통제의 폭을 결정하는 데는 아마도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사와 부하 간의 접촉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상사와 부하 간의 접촉은 소원하게 되고, 프로젝트의 경우 완성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화의 정도는 관리 계층의 각 차원에서 통제의 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의 관리자는 상위 계층의 관리자들보다 많은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데 반해서 하위 계층의 직무가 상위 계층의 직무보다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시나 지침, 방침은 대부분의 작업 상황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부하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부하들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리자는 그렇지 못한 관리자보다 많은 부하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령 일원화의 원칙입니다. 즉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사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부하 직원은 상사들의 지시에 어떻게 따라야 할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계층 단축의 원칙, 조직 계층은 계층이 많지 않을수록 좋다, 플랫할수록 좋다 하는 게 바로 계층 단축의 원칙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조직에 관련된 기본 원칙에는 예의 원칙, 권한 책임 균등의 원칙, 조정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등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절로 가서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분권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이끌어갈 직무와 부서의 공식적인 배열을 말합니다. 조직 구조는 어떤 조직의 구성 단위와 지구이들이 배치 상황, 업무 수행 방법, 여러 기능과 활동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계층수, 권한 구조, 의사결정 책임, 감독 범위, 보고 관계 등을 나타내줍니다. 공식적 과업과 보고 관계의 설정은 조직에서 수직적 통제의 틀을 제공합니다. 수직적 구조의 성격은 조직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도는 조직 구조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우리는 조직도라고 합니다. 조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지금부터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컴플렉시티죠. 복잡성은 조직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과업을 분할하고 통합시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조직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수평적인 분화, 수직적인 분화, 지역적인 분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평적 분화는 단위 부서 간의 수평적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계층적 위계, 하이라키를 가지고 상하 관계로 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분화 또는 지역적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는 지역적 분화 또는 지역적 분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평적 분화가 클수록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수록 조직은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식화, 포멀라이제이션입니다. 조직화는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떻게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규칙,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정도를 바로 우리는 공식화라고 합니다. 종업원들이 수행할 직무가 공식화될수록 정해진 규칙화 절차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화 정도는 조직마다 다르고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단순 반복적인 조직일수록 공식화의 정도는 크고 전문화된 직무가 되면 공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 내 계층이나 활동 부서에 따라서 공식화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 조직의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비반복적이며 재량권도 증가하게 됩니다.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직권화와 분권화 문제입니다. 직권화, 센트럴라이제이션, 분권화, 디센트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화와 분권화는 조직 계층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조직의 권한이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말합니다. 조직의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집권적 조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의사결정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이 하위 계층에 대폭 우양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조직을 우리는 분권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집권적 조직은 정책, 기획관리의 통일성이 제고되고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경험 능력을 하위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하위 계층의 창의성과 사기저하, 의사소통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권적 조직이라고 하면 부문 관리자의 자주성과 창의성 발휘, 사기와 책임성 향상, 의사소통 신속, 경영자 양성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부문 간의 업무 중복에 따른 공통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부 간
이익 대립이 발생한다거나 조정이나 통제 제약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과를 하기 전에 먼저 조직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분화 과정 첫 번째는 수평적 분화입니다. 수평적 분화는 주로 업무 유형을 중심으로 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조직에서 분화를 보면 대개 기능적 분화로 제조기업에 가면 생산, 구매, 판매 등으로, 여기서 구매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판매는 완성된 재화를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구매, 판매가 기능적 분화의 1차적 분화에 해당이 됩니다. 2차적 분화는 경영 또는 업무 요소의 분화로 전문 스텝 역할 중심으로 인적, 물적, 자본, 기술적 요소의 분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2차적 분화로 기업에서 나오는 부서를 보면 인사, 경리, 총리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기술부가 나오게 됩니다. 3차적 분화로는 관리 기능의 복잡화에 따라서 2차 분화를 재분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분화라고 칭하는데 주로 기획, 조정, 통제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인 분화입니다. 동일 관리 활동의 계층적인 분화라고 했는데, 관리 직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최고관리 직능, 부문관리 직능, 작업관리 직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작업 직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의 분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작업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과 관리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관리 기능은 크게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감독층이 있고 작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분화는 생산, 판매, 구매, 생산, 판매. 구매는 이제 개인적으로 쓴 이유가 원자재를 구매해야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되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구매, 생산, 판매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분화라고 하는 것은 인사, 격리, 총무, 이게 이제 2차 분화가 되는 것이고, 3차 분화는 기획, 조정, 통제가 됩니다. 교과서 224페이지에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규모입니다. 조직의 규모, 사이즈죠. 조직 규모라고 하는 것은 한마로 조직의 범위와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종업원 수를 가지고 조직의 규모를 측정하게 됩니다. 전체 조직의 규모와 하위 단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업무의 효과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공식화가 증대되고, 권한 우양에 따른 조직의 분권화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놀로지는 조직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식, 기술, 기능, 도구, 장비 등을 총합해서 우리가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페루라고 하는 학자는 기술이 일상화되면 될수록 조직은 그만큼 더 고도로 구조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기술이 복잡할수록 경영자의 계층과 수가 많아지고, 복잡한 기술 사용에 따라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조직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사용 기술이 단순할수록 업무나 제품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표준화되기 때문에 공식화가 증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environment입니다. 환경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나 제세력으로서 조직 통제 불능 요인에 해당합니다. 조직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정해진 과업을 계속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조직 구조의 안정성과 공식성이 요구되고, 수직적 통제를 강조하는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조직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조직 구조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변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유기적 조직 구조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조직군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질과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분야나 고급 기술자, 전문성을 갖춘 작업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분권화된 조직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일을 하는 작업자들은 직무가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조직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또 팀제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은 팀 내 자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